찾아가는 전공체험 강의실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특강을 진행해 주실 분은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마케팅 분야의 저명한 교수님이신 김재욱 교수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김영주 박사님이 소개하는 거를 잠깐 끝에 들었는데 김 박사님은 넥타이 메고 재킷이 없어서 저는 넥타이 없이 왔습니다. 이게 제가 넥타이를 매면 체온이 5도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 너무 덥다고 해서 제가 실내를 무릅쓰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경영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희 학교 경영대학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경영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하고 제가 이제 전공하고 있는 마케팅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경영학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한 건 95년부터 했으니까 올해가 18년째예요. 그래서 좀 횟수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했는데 그동안 경영학 혹은 마케팅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여러분의 선배들을 교육하면서 나름대로 경영학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의미할까, 어떻게 생각해 줬으면 좋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짧은 시간 40분이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아까 고려대학교에 대한 자랑을 워낙 많이 들으시긴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일단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경영대학에 대한 자랑을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사실은 이 경영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기업만 경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경영을 하는 거고, 저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소속이기 때문에 이 경영학 분야 중에 하나인 또 이렇게 홍보, 광고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2020년까지 글로벌 50, 그 다음에 아시아 3위권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2004년 2학기 때부터 LG 포스코건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가장 최첨단의 강의 연구시설을 다 준공을 했고, 현재는 현대자동차에서 상당액을 받아서 현대자동차 경영관이라는 것을 올해 6월달 준공 목표로 지금 현재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중에 고려대학교를 오시고 또 경영대학을 오시게 되면 한 2년 정도 지나서 환경 호르몬이 완전히 빠지고 난 아주 좋은 빌딩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교수님들의 연구 능력을 보면은 세계 86위, 88위, 아시아권에서 현재 8위, 9위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가왔고 목표에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션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이 사람이 돼야 되겠다. 비록 학문이라는 것이 경영학이고 기업의 중심에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 사회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개인이 됐건 기업이 됐건 사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회에서 기여를 하려면 사실 생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Sustainable Value,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치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을 세계적인 비즈니스 리더로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전체 강의,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 들어오시면은 전체 강의 한 60% 이상이 영어로 강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교환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당 한 190명 정도씩 외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들어가 보면, 영어로 하는 강의에 수업에 들어가 보면 어떤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게 외국인가 한국인가 하는 게 헷갈릴 정도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는 수업들도 꽤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자랑을 좀 하면 여기 이제 AACSB라고 하는 거는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경영교육 인증기관이고, 에퀴스는 유럽에서 시작한 경영교육 인증기관인데 전 세계적으로 양대 기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두 기관의 국제적인 경영교육 인증을 같이 받은 학교로서는 처음이었고 5년째 인증을 획득을 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희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없는 학교의 학생들도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으면 그대로 학점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고대 경영대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 고대 경영대를 다니고 있다가 한 학기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고 가서 에퀴스에 인증이 있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오면은 나름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경영전문대학원의 Executive MBA 프로그램은 Financial Times에서 국내 대학 중에는 1위고 당연히 아시아에서는 8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12위권으로 이번에 평가가 됐어요. 2012년에. 굉장히 Financial Times이라고 하면은 월스트리트 저널, Financial Times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매일 발간되는 경제 관련된 신문 중 양대 신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MBA 같은 경우는 세계 86위.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세계 86위가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연구 평가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100등한 학교가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예요. 영국에.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보다 등수가 하나 밑이었던 87위는 유니버시티 버지니아예요. 그러니까 결코 나쁜 학교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평가를 보시면 저희들이 정부에서 주는 브레인 코리아 21이라는 걸 통해서 경영전문대학원의 사업을 쭉 해왔었는데 평가가 5년 연속 1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치는 시점이지만 저희들이 쭉 1등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5년 동안 연속 1위를 해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영 전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졸업하게 되면 고용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출신의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잘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저희만 제가 여기 와가지고 고대 경영대만 막 잘났다고 그럴 수는 없죠. 다시 저희랑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학교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저희들이 더 지난 한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이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려고 보면 이제 국제화도 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때는 이제 나가는 숫자고 빨간 건 들어오는 숫자입니다. 한때는 190명 정도까지 들어왔었고 지금은 이제 한 179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구성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초기에는 미주 같은 지역에서는 교환학생들이 거의 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경영교육 인증을 받고 나서는 굉장히 다양한 데로 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밟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경영대 학생들은 원한다고 하면은 4년 학교를 다닌 동안 두 학기를 각기 다른 학교를 한 학기씩 교환학생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돈이 들잖아요. 외국에 나가려면. 근데 등록금은 이 학교에 등록금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고려대학교 등록금만 내면 되고 또 형편에 따라서는 나가는 데 필요한 비행기 표값이 장학금의 형태로 여러분들을 서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름에 국제 인턴십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터내셔널 스터디즈라고 하는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 한해서 3, 4학년 학생들에 한해서 여름에 약 8주 정도의 인턴십을 보내줍니다. 갈 때도 당연히 비행기 표값이니 등등 필요한 것들을 서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해외 나가게 되면 이 뽑아주는 기업에서 알아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하는 거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OECD나 UNEP라든지 이런 그 공공기관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라자즈 펀드라든지 제너럴 일렉트로닉스, 블룸버그, 코카콜라 이런 등등의 굉장히 유수한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 미국, 그다음 여기 보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있고 또 홍콩에 주로 이제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시게 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좀 써놨지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라든지 기아자동차 이런 데 현지에 있는 법인들 이런 데들 같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취업 현황은 이제 혹시 이 중에서 경영학과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나는 경영학 좀 관심이 있다. 별로 많네요. 그럼 혹시 공인회계사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 경영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회계학 분야가 있는데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아주 전문직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옛날 같으면 사시, 행시, 외시 같은 거의 고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회계법인으로 가는 14%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 300명 정도 매년 뽑고 있으니까 그 중에 14%는 회계법인에 간다는 얘기는 CPA 자격 시험을 통과를 해서
CPA 자격증을 따기 위한 마지막 실무 과정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공부 계속하는 친구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공기업이나 연구기관 같은 경우도 가고, 서비스 업종 이렇게 다양하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경영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공인회계사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열심히 보라고는 하는데 다 성공하진 않지만 되고 나면 굉장히 인생이 편하다고들 얘기는 하는데 그건 뭐 가봐야 알겠죠. 재학생 지원을 말씀을 드리면 장학생이 현재 2012년에 제가 이건 뭐 받은 겁니다만 1966명이 지원이 됐고 전체 숫자로는 54%를 주고 있고요.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것보다는 정말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포트가 필요한 친구들을 발굴을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아주 뭐 예를 들면 재미있는 그 장학금들이 몇 있는데요. 이 장학금 이름도 SOS 장학금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예를 들면은 학교에 들어왔을 때는 집안 형편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갑자기 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집안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 알려주면 등록금 면제해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비까지 서포트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경험으로는 등록금만 드려도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동생들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고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가장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은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 내에 학교를 차라리 졸업을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다시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낫지 중간에 중독 포기하게 하는 것은 학교에서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릴레이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네? 졸업생들을 뜯어서 저도 그 학교 졸업생이지만 사랑의 릴레이 장학금은 뭐냐면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았잖아요. 근데 집안 형편이 장학금을 꼭 받지 않아도 혹은 그중 일부를 조금 다시 내놔도 될 만한 그런 가정의 경우는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장학금의 일부를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친구들한테 좀 다시 내놔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학교 있을 때부터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자리 잡을 수 있게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갖고 가능한 한 많은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장 최근에 생긴 장학금은 점심을 못 먹는 학생이 있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그래서 한 달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돈을 주는 장학금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학생으로서 가져야 될 것들 그리고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매우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영학에는 저는 오늘 마케팅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만은 저희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에서는 이렇게 6개 분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군요.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국제경영이 빠져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마케팅이고요. 그 다음에 그 MIS는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정보통신에 관련된 기업이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뭐 많이 나오는 물류, 생산관리, 그 다음에 재무관리 같으면은 금융기관 쪽 얘기를 하고 있고, 경영관리 안에는 뭐 경영 전략이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노사관계,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근데 이런 학문들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실은 기업으로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영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경영이라고 하는 학문은 혹은 그런 그 경영이라는 단어 자체는 누구한테나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생을 경영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전략을 짜야 되죠. 그죠? 지금 고2면은 뭐 이제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촉각을 세우고 나의 입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러면 이제 전략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기업도 사실은 전략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뭘 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 마케팅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결국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내가 뭐 하는 기업인지를 고객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죠? 그래야 내가 뭐 예를 들면 과자를 만들어 판다 그러면 어떤 과자를 만들어 팔고 어디 가면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알려야지만 그 과자가 팔리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나중에
대학교 들어오시고 졸업할 때쯤 돼서 취업을 할 때 되면은 하는 활동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마구 알리려고 그래요. 뭘 해요? 이력서 써서 회사들한테 막 돌리고 면접 가면은 와 내가 잘났다고 남들보다 그죠? 날 뽑으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인생을 경영하는 데 일부분이고 경영학이라는 건 꼭 기업에 가서 일할 사람들을 위해서만 학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사실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어떻게 보면 해안들을 가져갈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까 우리 김영주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 이제 경영학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경영학과 내에는 경영대학 내에는 심화 전공이라는 게 있고 이중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아까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중 전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할 때 학사 학위를 2개를 갖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심화 전공이라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그냥 경영학 학사 하나만 갖고 나가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외부에 나가서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이쪽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들이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경영학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영학도가 경영만 아는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경영도 알고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도 좀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는 학부하고는 좀 다르지만 MBA라고 하는 석사학위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경영을 하고 또 MBA를 하는 경우보다는 다른 과 전공을 하고 경영학을 배우기 위해서 석사학위를 하러 오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거에는 왜냐하면 그냥 경영학 하면 경영만 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시스템이 경영학을 하면서도 심리학도 할 수 있고 사회학도 할 수 있고 오늘 와서 말씀해 주십니다만 예를 들면 산업공학도 할 수 있고 거꾸로 산업공학이나 보건과학대학이나 혹은 문과대에 있는 다른 전공들이 또 경영학을 이중 전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영대가 입학 정원이 약 정식으로 하는 입학 정원이 한 300명 조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해마다 올해는 저희가 한 190명 정도의 이중 전공자를 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영학과가 거의 정원이 500명 정도 되는 셈이에요. 그런데 그 190명은 외부에서 받는 전공자가 아니라 고려대학교 테두리 안에 있는 친구들한테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영학과를 정말 오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죠. 아주 현실적으로 보면은 성적이 조금 모자른 것 같아서 가슴이 좀 거시기하다. 나는 경영학 꼭 공부해야 되겠으니까 그러면 고대 경영대학이 아니면 그 다음으로 가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그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평상시에 경영학 외에 정말 관심이 있었던 과. 예를 들면 나는 정말 문학이 좋았다든지 나는 정말 사회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많았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과 쪽에 있다면 나는 경영학도 배우고 싶었지만 그래도 역시 나는 쥐를 데리고 실험을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다 가서 공부하다가 1학년 공부 열심히 잘하시고 2학년 때부터도 이중전공을 시작할 수가 있고 2학년 때까지 열심히 하다가 3학년 때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꿈을 접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도다 물론 그런 대포도 좀 있어야 되지만 하지만 전략을 잘 짜요. 전략을. 인생은 대학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인생을 고려대학교를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못 들어온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경영학과를 꼭 못 들어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파악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맞는 쪽으로 가면 돼요. 저희 이제 대학교에 저도 선생이잖아요. 그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같이 정말 우수한 분들이 저희 학교로 와주시고 또 그런 분들하고 같이 교육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실.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렇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자 입장에서는 학교하고 교수만을 위한 얘기보다는 진정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위한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제가 열심히 꼬셔서 경영학과를 데려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경영학을 한다는 것은 꼭 경영학을 전공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오늘 들어보시고 괜찮은 것 같으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를 좀 잘 머릿속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마케팅이 뭘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분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러분들 혹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현재 교수 중에서 많은 유명한 분들이 있지만 혹시 장하성 교수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몰라 진짜? 아니 장하성 교수님은 여러분들 다 친구이자 후배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되지. 우리나라 우리 장하성 교수님이란 분은 여러분들 혹시 비즈니스위라고 하는 주간지가 있어요. 전 세계적인 경영 경제 주간지의 표지 모델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 구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벌 개혁 뭐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 장하성 교수님 여러분들 안철수 씨는 알아요? 아니 안철수를 아는데 어떻게 장하성 교수를 모르지? 지난번에 대선할 때도 옆에 같이 있었는데. 자, 장하성 교수 같은 분은 파이낸스 교수예요. 재무 교수신데 저만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마케팅은 아무나 맡겨서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무나 맡겨서. 근데 다른 말로 해드리면 마케팅은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해야 되는 학문이에요. 모두가 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이고 분야입니다. 뭐 하는 거냐? 워낙은 기업이라는 것과 소비자 간에 있어서 보면은 기업은 사실 소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비를 해줘야지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뭘 원할까? 어떤 거를? 왜 그런 걸 원할까? 그렇죠? 그 이유는? 뒤에 이유는 뭘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한참 덥죠? 오면은 요새 뭐 마셔요? 좋아하는 음료. 응? 게토레이. 게토레이. 파워에이드는? 근데 왜 게토레이만 먼저 얘기하면, 게토레이 얘기하면은 파워에이드 팔고 있는 코카콜라가 굉장히 섭섭해할 텐데. 하지만 사실은 이 이온 음료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예를 들면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딱 물어봤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게토레이 그러면 전주는 망했다. 전주 시장은 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코카콜라라는 게 야 니네 뭐 마시고 싶냐 했더니 이온 음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로? 파워에이드로. 그랬더니 야 그거를 어떻게 줬더니 왜 안 먹어? 그랬더니 편하게 살 수가 없어서 안 먹어. 이게는 편하게. 무슨 얘기냐면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게토레이밖에 안 파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야? 상품은 잘 만들어놨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편리하게 그렇죠. 갖다 주지 못한 거지. 그래서 기업이 결국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고객을 이해하고 그 고객이 원하는 걸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기업만 그런 마케팅을 하느냐? 저는 제가 처음으로 여학생하고 미팅을 해본 게 대학교 1학년 2학기예요. 1학년 2학기. 근데 경영학을 배우고는 있었는데 그 당시 아직 마케팅을 안 들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미팅을 했냐면 5명 쭉 남자 앉고 여자가 5명 쭉 앉으면은 소지품을 딱 꺼내 놓으면 그 찝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때는 그랬지. 근데 이게 참 내가 그래서 나중에 마케팅 들을 때까지 마케팅 듣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왜 마케팅을 먼저 안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가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지. 그냥 엥. 왜냐면 여자를 처음 봤어. 여친 남친 사귈 때 작전을 짜요, 안 짜요? 안 짜? 그냥 이렇게 눈에 하는 대로 해? 그거 아니지. 그 딱 보고 쟤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해요? 쟤는 누굴까? 그죠? 쟤는 뭘 좋아할까? 쟤한테 뭘 해주면 나한테 마음을 좀 열까?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마케팅이야, 그게 마케팅. 그지? 자, 그러면 아니 상대편한테 마음을 나를 좀 잘 봐주세요 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도 상품 개발을 해야지. 나란 상품 개발. 그죠? 네. 저같이 이렇게 배 나오고 뭐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상품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결국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뭐 저는 경영학에 꽂히다 기획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다른 교수님들이 뭐라 하시니까 제가 일단 지나가고 올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뭐라고 했냐면 소비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소비자예요. 근데 마케팅은 크게 보면 두 개 분야가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소비자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마케팅은 영어로 표현하면 비즈니스 투 컨슈머. 컨슈머가 소비자니까. 그래서 B2C라는 얘기를 해요. 반면에 마케팅 중에서는 B2B라는 것도 있어요. 요새 여러분들 공생, 상생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비즈니스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 에코시스템 이런 얘기 많이 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남양유업과 대리점 사이는 그럼 남양유업이 소비자하고 거래를 한 게 아니라 누구랑 거래한 거예요? 남양유업이 대리점이라고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했죠. 자, 현대자동차의 정몽고 회장이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협력업체들 괴롭히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전에도 별로 안 괴롭혔겠죠. 네, 참. 재밌는 얘기 많아요. 제 후배가, 우리 학교 나온 후배가, 자동차 머플러를 만들어서 팔아요. 머플러 뒤에 마우라. 배기가스 나오는 거. 현대자동차에 갖다 파는데, 매출 1조예요, 1조. 응? 마우라만 팔아서 1조 한다니까 괜찮죠, 회사? 근데, 걔가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 이럴 수가 있나요? 그러면, 열심히 자기들이 개발해서 마구라를 갖다 줘.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 그래, 니네는 그럼 한 50, 60만 만들어. 무슨 얘기냐면 10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5, 60만 만들어. 그리고는 도면 주고 다른 데 주는 거예요. 돈 다른 데다가. 니네도 만들어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납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돈 들여서 디자인 다 하고 설계 다 하고 개발 다 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나한테 놔줘야 되는데 그 설계도를 갖고 경쟁사에 갖다 주는 거야.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네. 이해를 해야 돼. 그게 비즈니스야. 그게 B2B야. 그게 인생이야. 치사한 것 같아도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친구한테 가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이해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너는 그래도 60이라도 가져오지 않았냐. 그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친구가 만들어서 판 마우라는 소나타에 들어가는 마우라야. 그래서 개발해서 그렇게 해서 60%나 소나타 물량을 쫙 먹었어. 그렇지? 그리고 자기 도면을 그렇게 남이 쓰는 거를 뭐 힘이 없긴 했지만 가만히 있으니까 현대자동차가 그 다음에 뭘 해요? 제너시스 만들 때 너 또 들어와. 한번 해봐. 그럼 또 제너시스도 한 50번 대주는 거야. 좀 이따가 에쿠스 만들 때 일로 와. K9 일로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즈니스하고 비즈니스 간의 거래 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B2C 소비자하고도 거래를 하지만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누구한테 가요? 반도체 필요한? 여러분들 반도체 직접 사요? 사는구나 알고 봤더니 컴퓨터 문제 생기면 열지 일단 열고 얘가 문제고 그럼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케팅이라는 걸 보면 기업이 전체가 그래요. 기업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활동을 하지만 다른 조직, 다른 기업, 정부 이런 데를 대상으로도 마케팅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개 분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두 개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투 컨슈머 마케팅이 있고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마케팅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만든 제품을 그냥 팔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가 있어요. 만든 제품을 팔자. 여러분들 프로야구 좋아해요? 프로야구 원년이 언제? 응? 정말 알아맞히는 사람이 있으면 뽀뽀 한번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84는 무슨 84? 82년이야, 82년. 야, 정말 쫓아가서 뽀뽀 한번 해주고 싶은데. 자, 82년도에 우리가 프로야구가 원년이잖아요. 그러면 프로축구의 원년은? 81년이야, 그건 81년. 나중에 봐요. 자, 우리나라의 칼라 TV가 제일 먼저 나온 해는? 82년? 그 중에 하나라고 찍은 거지, OX. 확률은 50%다. 80년. 자, 80년에 칼라 TV가 나왔는데, 그때는 너무 비싸서 못 샀어요. 프로축구가 나왔어.
근데 프로축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 응? 지금도 야구가 더 훨씬 인기가 좋죠? 야구가 딱 나왔어. 근데 이제 저희 막내 동생이 저보다 4살 어린데 걔는 저는 이제 서울 그 당시 살았으니까 부산이 오비베어스에 무슨 뭐 어린이 무슨 어쩌고 당 이래가지고 들어간 거야. 가지고 이제 쫙 끌려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야구 보고 왔지. 근데 왜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왜 헬멧이 이렇게 컬러풀하거든. 유니폼도 그렇고. 근데 집에 와가지고 컬러 TV가 아니고 흑백 TV를 쫙 보고 있으니까 애가 이제 그냥 뒤로 들어 누운 거야, 애가. 아버지한테 하는 말이 나를 야구장에 매일 보내주든지 아니면 컬러 TV를 사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 이렇게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애가 그냥 들어 누웠어, 초등학생이. 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참다 텔레비를 사러 간 거야. 가가지고는 아빠가 텔레비를 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집에 텔레비가 안 와. 응? 왜냐하면 프로야구가 되면서 모든 집에 초등학생들이 배를 깔고 누워가지고 다들 TV를 사러 나온 거야. 다들 TV를 사러. 그러니까 수요를 공급이 맞춰주질 못해. 공장이 만들면 그냥 팔을 때가 있었어요. 요새는 만들면 팔려 안 팔려? 안 팔리지. 지 맘대로 만들었다 큰일 나요. 그죠? 네. 그렇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저 여자애는 내가 왕자를 그리면 나한테 올 거야. 그리고 몸을 쫙 만들었어.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다 끝나서 일을 딱 해봤더니 아니야 나는 귀여운 애가 좋아. 그 순간 띵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뭐가 팔릴지를 먼저 안 다음에 파는 거다. 만들어서 파는 거다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 게 아니면 이 사회에 같이 속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 자신도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사회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내 방식대로의 가치가 아니라 사회가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하고 내 가치관하고 맞는지 틀린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작업이니까 마케팅도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업이라고 하는 우리 기업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팔릴 걸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망하진 않지만 아무튼 망할 확률이 매우 커져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팔릴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제품을 어떤 고객들이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객조사, 시장조사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기획을 하고 그 마케팅 전략 안에는 제품에 대한 얘기, 어떤 가격에 팔 건지, 어떻게 유통을 시킬 건지, 어떻게 광고 알리고 실질적으로 세일즈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이 포함이 돼서 나오는 게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마케팅은 결과적으로 뭐냐? 고객 가치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고 고객하고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러니까 요새 뭐 핸드폰 쓰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어디 회사를 쓰던 간에 가끔씩 뭐 쿠폰이니 뭐 메시지 날라오지 않아요? 뭐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죠?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응? 아니 뭐 SKT나 LGU 플러스나 KT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왜? 응? 왜 그럴까? 얘기해줘야 되겠네 그 사람들한테. 차세대 우리 미래 지도자들이 전혀 니들을 좋아하지 않더라.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래요? 왜? 사실 나도 그래. 내가 1996년부터 SKT를 쓰고 있어요. 전화기를 공짜로 갈아주는 적이 없어. 응? 근데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옮겨가지고 왔다리. 그럼 다 공짜야. 계속 쓰면 공짜가 아니고. 그죠?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건 결국 항상 고객 중심인데 하나는 고객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고 하나는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얘기가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죠?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간 다음에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면 자기가 졸업한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뭐 기부한다 안 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 내가 하는 애들 많이 못 봤어.
어? 왜 안 하느냐? 마음이 있어도 왜 안 하게 되느냐? 왜? 아니, 안 챙기니까. 학교에서 나를 안 챙기니까. 나도 좀 챙겨줘야지. 그잖아요. 이게 이제 서로 마음이 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졸업하고 나면 선생님도 나를 잊고 학교도 나를 잊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고등학교 딱 돌아가 보면 여기가 내 학교 맞아? 이제 마음이 짠한 거지, 마음이 짠. 그죠?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거는 고객에 대해서 알고 고객을 잘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시드라고 하는 게 참 재밌는 개념인데, 자, 여러분 스티브 잡스 선생님, 고 스티브 잡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제가 진짜 마음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존경할 구석이 있는 사람들. 자, 왜 그러냐? 스티브 잡스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고객 조사를 안 해. 고객하고 대화도 안 해. 근데 뭘 만들어내면 고객이 미치는 상품을 만들어내요. 그죠? 왜 그럴까? 왜? 하고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 seed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미래를 보는 능력이에요. 선도를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응? need라고 하는 거는 현재 존재하는 우리의 욕구를 얘기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를. see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현재 있는지도 모르는 욕구인데 누군가가 마음속에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심어주고 있다가 심어놓고 있다가 물 좀 뿌리고 햇빛이 쫙 비치면 뭐가 나와요? 싹이 나오지. 그때 싹이 나와서 싹이 좀 누렇지 않고 좀 괜찮을 때 심을 때 남보다 먼저 들어가서 시장을 먹고 끝내는 거예요. 애플의 스마트폰. 그죠? 네?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거에서 하는 거는 시장을 세상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래를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한테 가져가십시오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예를 들면 스마트폰. 자, 스마트폰은 제품이라고 불러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이폰 쓰는 사람들 손 들어봐요. 뭐 이렇게 하나 스티브 잡스 선생님이 진짜 우시겠네, 우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애플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한번 쓴 사람들은 다른 데로 옮겨가지를 잘 못해요. 근데 그건 뭐냐면 얘가 이뻐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훨씬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제품이라기보다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나 아이디어에 들어가요. 아이디어에. 그러니까 이제는 제품만 튼튼하게 만든다고 팔리는 게 아니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가치를 만들어주고 그게 여러 가지 관계와 네트워크라는 거 안에서 사실은 이제 정리가 돼 갑니다. 그 다음에 고객 만족, 고객의 충성도 이런 걸 통해서 교환 활동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서로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을 쭉 일련의 얘기를 해주는 게 마케팅의 프로세스라고 보면 돼요. 중요한 의사결정은 뭐냐? 보통 우리가 STP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인생에도 다 적용이 돼요. 예를 들자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들을 제가 두 집단으로 나눈다면 가장 쉽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너무 똘똘하다. 너무 똘똘해. 그럼 네 집단으로 나누면 남자 여자다가 쓰고 안 쓰고까지 진짜 똘똘하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은 경영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개가 벌써 나오네. 왜 그러냐면 안경 쓰고 안 쓰고 남자 여자 딱 생각해보면 각각 집단한테 팔 수 있는 상품, 팔 수 없는 상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시장을 나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야, 인간들이. 나눠놓고 나면 그 중에 나는 도대체 누굴 내 거로 갈 거냐, 누굴 내 시장으로 갈 거냐 하는 거를 결정을 해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 다음에는 거기서 어떤 이미지로 고객한테 다가갈 건가. 각각의 시장이죠.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STP. 여기 인생하고 똑같아.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하고 싶은 걸 쫙 펼쳐놓고 뭘 해요? 좀 나눠보지. 그지? 그 다음에는 우리가 타겟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뭘 내가 하겠다 하고 생각했을 때는 그 뭘 하겠다는 거 결정할 때 뭐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 중에 여러 개 중에서 내가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매치를 시키죠. 내 능력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매치를 시키잖아요. 마찬가지. 기업도 많은 시장 중에서 내가 정말 목표로 하는 시장을 설정할 때는 내가 가진 능력과
시장의 특성을 매치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 만들어야지, 이미지. 그죠? 자, 그러니까, 오늘 남친, 여친 얘기 계속하면 학교에 돌아가면 여학생들, 남학생들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뭘 한다? 일단 나눠봐. 왜냐면 모두 다 사귈 수가 없으니까. 나눠봐. 그 중에서 나하고 가장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으면 나 찾아와. 서울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 소개시켜줄게, 나중에. 없긴 왜 없어. 제대로 하면 다 생겨요. 그 다음에 뭘 한다? 마지막에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돼. 다른 경쟁하는 애들하고는 완벽하게 차별화돼서 정말 어필이 화끈하게 되는 이미지. 이거 찾는 게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하워에이드는 머릿속에 이미지가 없는 거야, 별로. 하워에이드는. 게토리? 게토리에만 딱 있는 거야. 게토리. 그죠? 자, 여러 가지 브랜드를 한번 생각해 봐요. 똑같은 상품인데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고 각각 이미지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왜 다르게 만드냐면 기업의 입장에선 자기만을 기억하라고 경쟁사하고 다른 이미지를 넣어주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이제 STP라는 거예요. 요게 되면 아까 상품도 개발하고 프로모션 계획도 개발하고 가격도 개발하고 플레이스도 개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이라고 보는데 마케팅에서 개설되는 과목은 뭐냐? 당연히 우리가 이제 마케팅 원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그게 지나고 나면 시장조사론, 소비자 행동론,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업과 기업 간의 마케팅을 공부하는 부분, 마케팅 전략, 광고, 촉진 전략, 브랜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유통, 그리고는 온라인 컨슈머 비헤이비어, 인터넷 마케팅,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 좀 있으면 이제 이런 거 안에서 뭐가 나올 거냐면 모바일 마케팅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마케팅을 전공한다 하면 어떤 쪽으로 나가실 수 있을까 하면은 당연히 창업해서 CEO 할 수 있어요. 지금 제 현재 제자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학교에 있으면서 이미 회사 창업해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고려대학교 경영대 오면 창업 동아리 등등 해가지고 가서 배우고 뭐하고 하면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가서 마케팅에 관련된 일들을 할 수도 있어. 아니면 컨설팅 회사도 많이 가요. 그리고 광고회사도 가기도 하고 시장조사회사 혹은 공공기관의 정부 그 다음에 공부 계속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야 돼. 마케팅을 하려면요.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궁금한 게 많아야 돼. 궁금한 게. 질문이 많아야 돼. 가만히 앉아가지고 주는 대로 받아먹는 사람은 마케팅을 잘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왜 이럴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면 자, 여러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버튼을 누르고 난 다음에 잘못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응? 다시 한번 더 누르면 되죠. 요게 누가 개발한 건지 알죠? 응? 이거 누가 개발했을까? 이 시스템을. 한국 사람이 개발했어요. 한국 사람인데 초등학교 6학년이 개발을 했어. 응? 근데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낸 거지. 왜 그렇게 됐느냐? 얘가 동생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거야. 응? 근데 동생이 16층을 다 눌렀어. 2, 3, 4, 5, 6, 7, 8, 9, 10, 11, 다 눌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걸 보신 어른께서 동생을 뭐라 하겠어? 형을 뭐라 하겠어? 형이 죽어라 혼난 거야. 이런 무식이 새끼 뭐 어쩌고 동네 창피한 놈이고 어쩌고 걔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내가 동생 때문에 혼나는 것도 화나는데 근데 왜 한 번 누르면 어떻게 꼭 열릴까 문이? 응? 어떻게 하면 잘못 누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문이 안 열리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재하시는 발명대회에 그 아이디어 갖고 나간 거야. 누르면 꺼진다. 1등. 초등부 1등. 초등부 1등. 그 아이디어를 LG 오티스가 사간 거예요. 응? 장학금 주고 걔는 어린애니까. 자, 무슨 얘기냐? 걔가 얻어 터진 다음에 난 나쁜 놈이야. 맞아도 싸. 인생은 이런 거지. 이러면 그게 안 나온 거야. 걔가 맞고 나서 생각한 건 뭐예요? 왜 인생은 이럴까? 왜 동생이 눌렀는데 내가 끌 수 없었을까?
아, 끝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야?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덜컥 나온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생각을 어른들 못했던 거긴 하지만 애들이니까 생각해낼 수 있었지만 상품으로서는 가치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데 사실 특허가 나올 그런 아이디어는 아니었던 거지 말하자면.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상하니까 대통령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 주고 받아갑니다. 응? 자, 마케팅이라는 게 뭐다? 호기심이 많고 뭐예요? 뭔가 맞지 않는 거를 계속 생각해보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데서 새로운 가치들이 나오고 그거를 고객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해주고 하는 것들이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기심 많고 그죠? 옳은 걸 보고 그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걸 보고 옳은 걸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면 마케팅 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경영학을 혹시 공부하게 되면 마케팅도 꼭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죠? 네. 큰 돈 보세요. 아시죠? 자, 제가 40분 동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마케팅이야 뭐 나중에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경영학이라는 거를 목표로 오셨으면 근데 꼭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경영학만 하지 마시고 학교 와서는 꼭 관심 있던 다른 분야도 하시고 경영학과를 올 수 없다고 해서 학교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죠? 폭넓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조금 뭐가 어쩌죠 이렇다고 생각하실 때는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경영학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절대로 그런 것들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세요. 경영학은 응용사회과학이에요. 응용사회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경영학의 뿌리는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여기 이제 나중에 설명해 주시겠지만 산업공학 이런 데서 저희들이 다 경영학이라는 같이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솔루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다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경영 인력이 그러니까 리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입시를 할 때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 시장경제 컷이 아마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경영대학 그리고 마케팅 분야의 학문적인 영역과 진로에 대해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재미있고 신나게 설명해 주신 김재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